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감통역사 김윤정의 유튜브 상담실 고민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감통역사 김윤정입니다. 예, 함께하는 철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 잘 보내셨어요? 설이요? 네, 잘 보냈죠. 음.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일 없이. 그치. 네. 무소식 이소식인 것처럼 네.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네. 평온한. 철이님의 인생 키워드는 평화인 것 같아. 그쵸. 고요하게. 고요하게, 네. 안전하게. 네. 그렇군요. 제가 가끔 돌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30대 남성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고민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고민에 앞서서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시죠. 네. 연기를 해야 돼가지고 벌써 떨리고 있어요. 네. 자, 상황 꽁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 교회? 그냥 공동체 어떤 모임에서 네, 저는 누나고요.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와, 철이야 있잖아. 내가 어저께 있잖아. 친구를 만나가지고 홍대 어디 카페를 가가지고 네. 진짜 맛있는 케이크를 먹었다.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맛있더라고. 너 그런 거 들어봤어?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치즈케이크가 얼마나 유명한 거냐면 저기 생방송 어디도 나왔었고 되게 유명하다니까. 맛있겠다. 철이야 일로 와봐. 너 네. 그래? 사람이 말을 하면 리액션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영혼이 일도 없어. 영혼 어디 갔니? 나름 영혼을 담은 건데. 야, 다 가서 물어. 너 영혼이 어디? 영혼을 좀 심어서 말을 공감을 좀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자, 고민을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 남성분의 고민이에요. 리액션을 할 때 영혼이 없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진심으로 반응할 때도 네. 영혼이 없이 느껴진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느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감정의 반응이 무딘 사람이라 표현을 잘 못했어요. 교회나 모임에서 누나들이 누구야, 이럴 땐 이래야지 하는 걸 하도 들어서 사랑받기 위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기보단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진심으로 반응하는데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느껴지게 혹은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위에 1살 터울의 형이 있고 가정에서 아버지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아버지의 관계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릴 땐 집에 가도 방에만 있고 내 감정이나 힘들다는 걸 이야기를 안 했어요. 대학교 때 수련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많이 변했어요. 학생 땐 내가 힘드니까 의도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억눌렀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와. 영혼아. 영혼. 네, 영혼. 네. 혹시 철이님은 네. 뭔가를 내가 말하거나 반응을 했는데 상대방이 넌 영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혹시 사연 보내신 건 아니죠? 저인 줄? 네, 나인 줄? 근데 그러네. 1살 터울 형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 개인정보라. 개인적으로. 미안해요. 네. 누나는 없죠? 누나는 없어요? 여동생도 없고. 없어요? 그렇구나. 네. 아주 중요한 게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네. 영혼이 없다고? 영혼이 없다. 그럼 혹시 진심으로 내가 반응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뭐 진심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영혼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었죠. 많이 저도. 들었어요. 네. 그렇구나. 사실은 저도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렇게
그 상담실에서의 공감하는 것들 말고, 근데 이제 일상에서 진짜 내 진짜 이제 진짜 이런 인간관계 맺는 사람들,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뭘 얘기를 했는데 뭘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 이랬는데 영혼이 어디 갔어?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었고 그 뒤로부터 제가 이제 저의 반응을 이렇게 보니까 상담실에서의 어떤 하는 공감 같은 거는 참 잘하는데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데서의 이 리액션은 영혼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저기 증거를 해주거든요. 엄마 영혼 없는 줄? 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사연이 접수됐을 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번에 유튜브 상담실 사연을 해봐야겠다고 해서 어저께 어떤 한 가족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 이제 3명이 이 얘기를 듣고 다 제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연을 정말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너무 이제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진정성 있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는 반응을 하게 될까? 네. 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왜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이따 얘기할게. 내가 영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그냥 좀 일정한 리액션을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일정한 리액션. 그러면 그 일정한 리액션은 뭐 이렇게 훈련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훈련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크게 살면서 크게 뭔가 표현을 해본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아까 왜 우리 이거 시작하기 초반에 네. 쌤의 인생 키워드 얘기했잖아요. 네. 고요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예를 들면 막 이러도 그냥 반응은 그렇구나. 이렇게 좀 크고 이렇게 성격도 그렇고 좀 약간 조용조용한 편이었어요? 그쵸? 저는 투명하게 살았어요. 투명. 있는 듯 없는 듯. 네,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항상. 없는 듯 항상. 네. 뭐 누가 때렸어요? 누가요? 그러진 않았던 거지. 네, 그럼요. 성격적인 원래는 이제 좀 약간 내향적인 것도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워낙에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그쵸? 조용했죠 항상. 항상 조용했구나. 그렇구나. 네. 제가 이제 그 어제 만나는 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영혼이 안 느껴진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이건 저를 포함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영혼이 안 느껴지는 그 사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의 영혼이 진짜 안 느껴진다면 이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제가 그래서 이 사연을 듣고 영혼 없이 리액션 한다고 피드백 받으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좀 슬픈 얘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영혼이 느껴지지 않게 리액션 한다는 얘기는 그럼 이 속에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닐 텐데 그렇잖아. 선생님 영혼이 없지 않을 거잖아. 이들의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이 고민 사연을 주신 이 30대 남성분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이거는 진짜 슬픈 얘기예요. 왜냐면 나도 그랬는데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내 영혼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안전하게 자연스럽게 표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선생님은 워낙 조용하게 살아서 표현할 기회 그리고 이제 누군가 이 사람의 영혼을 불러 일으켜 줄 만큼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가 유튜브 상담실 저희 상담을 하니까 이분은 그 고민을 그랬잖아요.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냐라고 고민하셨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분의 영혼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끔 옆에서 누군가 공감을 많이 해줬었던 그런 관계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분 사실 이제 사연에 보면 가정 이제 아버지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엄마 얘기도 좀 얘가 여쭤봤던데 어머님도 이제 물론 케어를 해주시긴 하겠지만 일도 바쁘시고 막 그러세요. 그리고 형이랑 둘밖에 없어. 그러면 어린 아이 둘이서 서로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겠네. 0%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막 갈등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집은 사실 집 환경이 좀 이렇게 많이 갈등도 많고 싸움도 많고 어려웠었어요.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도 개인사가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 바쁜 틈 속에서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해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많이 없고 표현을 하면 애들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막 그냥 울고 떼부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런 적 있어요? 뭐 아주 어릴 때? 그치? 그러니까 애기들은 애기들은 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보통. 맞아.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런 애기들의 반응을 아이고 우리 누구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랬어요? 아니면 혼났어요? 둘 다 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는 공감적 케어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차라리 이제 혼이 좀 나는 걸 정도면 상관없는데 더더욱 이제 막 학대적인 어떤 언행이나 정말 이제 내가 눈치를 봐야 되고 그 가족 환경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진짜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면 아이들은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러면 자신의 영혼을 숨기는 것을 하게 돼요. 감정도 숨기고 영혼도 숨기고 그리고 이걸 어디서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속에 힘든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고 눌러놓고 겉은 기능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어 기제가 활성화되죠. 쌤 혹시 방어 기제 있어요? 자기 거?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냥 거? 저의 말을 보통 잘 안 하죠. 아, 선생님은 이렇게 죽은 척하는구나. 그걸 죽은 척이라 그러거든요. 저를 뭐 잘 드러내지 않는 잘 드러내지 편이죠. 않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잘 드러내는 곳도 있죠. 있긴 있죠. 존재하긴 하죠. 존재하긴 네.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좀 안전하게 여겨지는 곳에서는 선생님의 마음을 좀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말도 잘하고. 뭐 말을 잘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기는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하고. 그렇죠. 그렇지. 그게 죽은 척하는 방어 기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맨날 집 안전한 집. 네. 저의 방어 기제는 사실은 잘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뭐였냐면 그 학기 말에 친구들끼리 그런 거 롤링 페이퍼 마지막에 써주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늘 있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윤정아, 너는 늘 웃고 있어서 좋아. 가면 우울증이에요. 그게. 그 우리 흔히 전문 용어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정서 노동자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영혼은 상실된 멘탈은 붕괴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웃으면서 대하고 하는 것은 익숙하고 기능적으로 나오지만 속은 울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 그냥 솔직하게 저의 학창 시절을 보면 속은 분노하고 화나 있고 어른들에 대한 원망은 가득했는데 겉은 많이 웃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으면 사람들 만나는 거 꺼리고 그리고 도망가 있고 그러다 이제 한 번씩 욱하고 터져 나오면 또 이제 혼나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성격이 되게 못됐구나 그러면서 그 욱한 자기를 다시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눌러요 감정을. 그러면 그럴수록 아까 말한 우리 영혼은 더 깊이 숨겨져 버리게 되고 자신의 진짜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죠. 대체적으로 어린 시절의 어떤 환경적인 특성 또는 그냥 내가 어떤 처했던 환경적인 특성에서 이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어려웠을 때 이 사람들이 방어 기제를 쌓게 되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고민의 이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봐도 자기가 이제 누나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누나들이 사실 가르쳐 준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리액션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진심하고 상관없이 뭐 한 걸 연습한 거냐면 이게 기능적인 것만 배운 거죠. 고객 응대.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객님. 저는 상담원 누구였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사람들이 느껴보기엔 다 알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반응하는데도 영혼이 없다 소리를 듣는다. 아까 선생님도 반반이라고 했잖아. 내가 진심으로 하는데도
영혼이 없다고 듣고 그렇죠. 네. 진심 없을 때는 당연히 영혼이 없다고 듣고 네. 그래서 속으로 그러잖아. 어떻게 알았지? 네, 뜨끔 말하는데 이제 진심이 내가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거는 뭐냐면 너무 오래 굳은 거예요. 30대니까 이제 30년 동안 뭐 하는 거에 달이 됐냐면 감정 숨기기에 달이 된 거지.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애를 써서 감정을 좀 표현을 해도 뭐가 안 되냐면 이 진심이 잘 안 느껴지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야, 영혼이 안 느껴져라고 하기보다는 네가 애쓰는구나라고 좀 격려해주는 사람하고 이 연습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 저는 솔직히 어떤 때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듣는 사람들 남자 선생님들이 못하던 감정 표현을 조금씩 하게 돼요. 그럴 때 저는 많이 격려하는 편이에요. 말로라도 영혼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분명히 지나가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배울 때도 처음에 연습할 때 잘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심은 안 느껴지는 처음부터 진심이 느껴지는 반응을 하게끔 하면 너무 좌절스럽잖아.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게 되게 좋냐면 옆에 사람들이 조금 영혼이 없더라도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표현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좋다. 더 해봐라. 라고 조금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연은 이제 본인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연습을 좀 하시면 좋냐면 제가 이제 그런 추가적인 질문 같은 거 좀 했거든요. 좀 친한 친구. 선생님도 친한 친구는 있죠? 그럼요. 친구 있죠. 네. 친한 친구들하고는 좀 진정성 있게 좀 화도 내고 싫은 소리도 하고 좀 그러나요? 아니요. 그건 안 해? 네. 그걸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친하게 지내면서 내가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좀 힘든 얘기도 할 수 있고 화도 좀 낼 수 있고 맞서 싸울 수도 있고 제가 이분한테 카톡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어가지고 혹시 직장 상사한테 대들어본 적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상사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상사분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잘하고 있다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한 다음에 좀 그 세련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긴 해야 되지만 사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좀 소리도 지르고 거칠게도 표현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담실 안에서 하는 건데 상담실 안에서 이제 뭐 이런 거 놓고 여기다가 누구 불러보기라고도 하고 욕도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화도 내보라고도 하고 실제로 심리극 같은 거를 하면 웜업을 잘한 다음에 이 사람이 뭐 그 분노를 좀 격하게 표현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감정이 진정성 있게 표현되어지는 연습을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 세계에 가면 어떤 걸로 반응되냐면 좀 막 안 하던 싸움을 하거나 화를 막 내거나 예전 같으면 직원들한테 되게 친절하게만 하던 사람이 막 좀 나쁘게 하거나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너 변했다고 뭐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진정성 있게 리액션을 하고 공감을 하는 데는 꼭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책임을 져줘요. 제 내담자들한테. 혹시 김윤정 선생님한테 상담받고 애가 이상해졌다 소리 들으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네. 그리고 혹시 싸울 일 있으면 나를 꼭 부르라. 내가 가서 같이 싸워주겠다. 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리액션을 잘하고 싶고 영혼 있는 걸 한다는 거는 칭찬이든 인정이든 아까 뭐 와 맛있겠다 이런 것도 좋은 느낌도 진정성 있고 영혼 있게 표현하고 싶은 것처럼 그걸 잘하고 싶을 때는요 우리의 힘든 감정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화는 안 내고 좋은 감정만 리액션을 잘하고 싶다? 그럼 뭐 어불성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진심 어리게 내가 표현했을 때 화난 건 화났다. 이건 힘들다.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이분의 공감적인 어떤 그 표현들이 세련되어지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안전하게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친한 친구들 그룹 또는 상담실에 오시는 것도 좋고요. 이 누나들한테 요청해도 괜찮아요. 누나 지금 내가 애쓰고 있는데 잘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애쓰고 있는 나를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정색하고 화내보라고 내가. 멀어지겠죠.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내가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공감하라고 답을 정해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래야 내가 정색을 하고 내 본심을 얘기했을 때, 내가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을 때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용기가 필요한 건 선생님이 잘 말한 건 관계가 멀어질까 봐 못하는 거거든요. 맞아. 갑자기 이건 또 다른 주제인데 다음 편에 네.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네.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런 과정은 필요하고요. 진짜 좋은 관계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거든요. 그때 필요한 용기가 먼저 내가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우시면 상담을 받으신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좀 얻으시면 참 좋겠고요. 이렇게 용기 내서 보내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요. 제가 한마디 드리면 네, 선생님이 느껴지는 그대로를 잘 표현하시면서 사시면 참 좋겠고 그거를 잘 받아주는 사람들을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영혼이 없다. 이게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진짜 선생님이 말하신 대로 겉으로만 반응하게 그쵸. 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사연 보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자기 얘기도 좀 해주신 저리님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